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장학수라고 합니다. 원장님이 하실 줄 알았죠. 근데 제가 하는데 대부분 고2 학부모님이신가요? 고2? 고1 학부모님 혹시 계세요? 고1? 그러니까 고2는 없으신 거죠? 고3도 있으신 고2?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면 주로 2020, 그러니까 현재 고3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여기 2020 전형 자료집 하나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인터넷과 책을 뒤져가지고 어머님들이 전형에 대한 이해를, 이게 2020이라고 돼 있지만 이걸 읽으시면 2021, 그러니까 어쨌건 대입 전체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되게 그러니까 좋은이라기보다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드렸고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보시고, 보시면서 이제 저랑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부분 이제 설명회 다니시고 그러셔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형은 어떤 게 있는지는 다 아시죠, 어머니? 아시죠, 어머니?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나 실기, 논술, 그리고 정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서를 쓸 수 있는 거는 물론 그 이상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카이스트나 이런 데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찰대나 이런 데 또 그 원서 9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쓸 수 있는 원서는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수시 6장에 정시 3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런 형태인데, 요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요게 뭐죠, 어머니?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요. 특히 지방 국립대 같은 데 있잖아요. 지방 사립대 이런 데는 교과로 뽑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만 보면 요런 형태로 가지만, 수도권을 보면 요런 형태로 가지만, 실제로 서울에도 대학이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표보다는 여기가 어머니들이 주로 관심 있는 대학이거나 이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 11개 대학을 중심으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있는 대학들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인데, 이 중에 여기 고려대 보시면 요 400명 요거하고 요쪽에 학생부 종합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추천 전형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4% 추천을 받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그래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고려대 여기는 어머니 최저 있는 거 아시죠? 최저가 있습니다. 얘네가 3합 5나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가 3합 6이고 아마 인문계가 3합 5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은 최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양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네는 학생부만 100% 되는 전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여기도 교과가 있는데 요 중앙대는 최저 있습니다. 얘도 최저가 3합 6 요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 여기 시립대, 이게 외대나 이화여대는 최저가 없고요. 여기 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게 여기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 종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 하고 여기 이화여대 여기만 최저가 있고 나머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 비율을 보시면 교과가 요 정도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2021학년도에는 여기 요만큼 늘거든요. 근데 이 고려대가 왜 늦은지는 아시죠, 어머니? 왜 고려대가 2021학년도에 교과를 저렇게 늘린지 아시죠? 이 교과는 어디서 온 거냐면 본래 추천 전형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1, 2를 합쳐서 그냥 교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 교과로 들어가면서 교과 비중이 커지고 면접 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과. 거의 별로, 그러니까 상위 11개 대학은
상위 11개 대학으로 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위 11개 대학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교과로.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뽑습니다. 20학년도에 45.3%, 요거 수치 저희가 다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44. 약간 줄었잖아요, 어머니. 그 다음에 논술인데, 논술은 요거 이제 아시죠? 서울대나 고려대는 논술이 없습니다. 대부분 논술이 있는데, 논술만 100% 보는 대학은 한양대, 한양대, 그 정도 밖에 없어요. 외대, 한양대 요 정도인데, 거기도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학교는 최저가 있습니다. 거의 다 논술은.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중앙고 다니는 그 고2 학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직전에. 저는 이제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정시에 올인. 그럼 너 수시 뭐 쓸 건데? 그러니까 수시는 논술 6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몇 학년이시죠, 어머니? 자녀분? 제가 여쭤보면, 저희 학원 다니시는 학생이신가요? 그러니까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학생이 한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는 학생이 여학생이세요? 남학생이세요? 그러니까 이 중에, 요 셋 중에는, 여기 잘못된, 이게 수시잖아요. 이거 수시인데, 수시에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요걸 쓸 수 있는 애는 많지 않아요. 특기자는 얘기 안 할 건데, 이제 오늘 논술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 셋 중에, 그러니까 어떤 걸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종합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을 쓸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죠, 어머니? 내신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돼요. 근데 내신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내신 점수,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의 내신 있잖아요. 그냥 막 점수가 무진장 좋고 이게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이미 3이 넘어갔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에서 3이나 2에서 4 있는 학생들은 지금 벌써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 기말고사 대충 봐가지고 정시에 올인해야지.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뭐 자퇴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옳은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논술 인원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앞으로 많이 줄 거예요, 더. 그리고 줄고 있기도 하지만 논술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까다로워요. 최저도 있어요. 수능을 포기하면 논술을, 그러니까 뭐 한양대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쓸 수 있겠지만 100% 논술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한양대도 뭐냐면 학생부는 봐요. 20%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논술은 우리가 비중적으로도 되게 작지만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말씀 들으셨겠지만 논술은 뭐가 없죠, 거의? 합격하면 그냥 거의 등록하는 형태예요, 거의. 왜냐하면 어떤 애들이 쓰는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논술은 뭐가 크죠?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학생부를 포기하면 쓸 수 있는 게 논술하고 정시인데, 그래도 정시가 예전에 비해서는 비중적으로 되게 높아졌어요. 21학년, 그러니까 지금 고2 애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돼요. 30%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요 고려대 빼고는 고려대만 이렇게 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관 있으신 학부모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2022학년도 현재 고1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서울대도 정시를 30% 이상 뽑기로 했어요. 뽑기로 했고, 제가 보기에는 고대도 2022학년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시를 늘릴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상황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전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 요 뒤에 혹시 2020학년도부터 연세대가 되게 바뀌는 거 아세요? 어떻게 바뀌죠, 어머니? 수능 최저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아마 2022학년도에 연세대가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 논술 같은 경우도 지금 웬만한 연세대, 한양대는 거의 다 쓴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경우에 학생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요거는 요게 796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폐지입니다. 폐지. 없어집니다. 예. 적성 얘기는 오늘 거의 안 할 건데요. 적성, 그러니까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안 할 건데, 적성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수능 출제 범위에서만 요 수학과가 나 보시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2022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국어하고 수학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는 거가 요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기 가면서 정시가 늘고, 지금도 정시가 는 형태잖아요. 조금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는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요때 되면 또 정시가 늘겠고, 요때부터는 30% 거의, 서울대도 30%가 2022학년도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아시겠지만 이 수학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공계나 자연계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국어는 선택이 요 두 개거든요. 2022학년도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인데, 요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가 문법이고 매체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수업이에요. 이제 2학년 애들 아마 이제 새로운 교과거든요. 언어와 매체가 뭐냐면 이제 다른 형태고, 여기 형태는 이제 요 고1이나 고2 같은 경우, 이게 특히 고1은 교과 형태는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 수능은 언제 걸로 옛날 형태의 수능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여기 논술도 전반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에요. 하나는 확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완전히 없애긴 쉽지 않을 것이다, 논술이. 그러나 전반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앞으로 가면서 줄어들겠죠, 조금.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니까 비중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요거죠, 어머니. 오늘 제가 자료는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되게 설명 잘 돼 있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우리한테 닥친 가장 큰 거는 요 학령 인구 감소예요.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어떤 현상들이 생기겠습니까? 첫 번째,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보다 인서울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떻게 의미가 커졌잖아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되게 좋은 대학 가면 상위 15개 대학, 아니면 아까 서연고, 성서한, 중경외시, 이까지 11개 대학.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7개 대학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대학의 수가.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들의 경쟁률은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은 특기자가 줄어들고, 학생부 중심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지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줄어들었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가. 그리고 여기 학종이 대세고,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정시인원이 되게 증가하고 있다. 11개 대학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요거 고3 인구가 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말씀 뭐냐면, 수능 인원이 감소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것들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1등급의 인원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1등급의 인원이 줄어든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논술 있잖아요, 어머니. 아까 논술 전형 쭉 얘기할 때 내가 논술 쓰려고 하더라도 논술 심한 경쟁률은 100대 1 이런 정도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거의.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은 반이 안 돼요. 그 수능 이후에 보면
수능이 충족되지 않아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애들이 40% 이상이에요. 시험장에 못 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특히 학생부 교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전형 같은 경우에 내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능 최저가 줄어들잖아요. 아니 그 등급수 1등급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또 생길 가능성이 크냐면 재수생들 있잖아요. 재수생들이 어떠냐면 작년에 학종에서 떨어진 거예요. 교과나. 근데 걔가 왜 떨어졌냐면 다른 거 다 되는데 최저 충족하지 못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재수하면서 정시만 노리지 않을 거, 정시나 논술만 노리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기준점에서 다 됐는데 그것 최저 못 맞춰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어떨 가능성이 되게 크냐면 오히려 재수생 수가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다가 내가 학교 높일 수가 작년에 됐는데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걔네들이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시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거를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수 애들이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래서 재수생 학생 중심 전형에 학생부 중심 교과나 학생부 종합 여기에 이전보다는 재수생들이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생이 얼만큼 되냐면 지금 4년제 대학 학생이 32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충 따지면 한 48만 정도 재학생들이 시험을 볼 거예요. 2020학년도에. 근데 거기에 한 얼마 정도 학생들이 들어오면 대충 13만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6월, 9월 수능이잖아요. 근데 6월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9월에 되면 조금 더 늘어요. 이게 추세예요, 추세. 매년치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9월에 조금 늘어요. 수능에 더 많이 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학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가르치거나 대학 보냈던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다니다가 학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수학 좀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애가 서울과기다라는 데를 갔거든요. 갔는데 걔가 아버지한테 계속 그런데 아버지한테 전화 내가 되게 많이 통화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다니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끝까지 다니긴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2학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다녀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학 생활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교과 전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낮습니다. 왜 낮은지 아시죠? 이게 여기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때 뒤에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그 중에 교과가 있는 대학들, 아까 상위권 대학들 어디 있었죠? 고려대, 중앙대, 시립대, 뭐 이화여대 이런 데 있었잖아요. 여기 가려면 특히 한양대 이런 데 있잖아요. 굉장히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최저 없는데 특히 이런 데 가려고 생각하면 거의 좋은 공대나 혹은 한양대 금융 관련된 과 있거든요. 그런 데 가려면 진짜 1점 초반대 이 정도 돼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고려대 같은 경우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4% 추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천 받고 갈 수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지원이 많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얘네는 복수 합격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복 합격자가 많고 추가 합격자도 되게 많겠죠. 얘네는 진짜로 내신 되게 좋거나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 가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학교 성적이 되게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 모의고사 보면 되게 점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그리고 걔네들이 수능 최저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맞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교 3, 40등 안에 다 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쨌거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학생 애들이 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100%. 여기 제일 중요한 대학은 제가 보기에는 한양대입니다. 그리고 요건 내신 등급입니다. 요게 1.5면 1.5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5 이내로 들어와야 한양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최저 있는 데는 중앙대, 그 다음에 서울. 그러니까 최저가 있으니까 조금 얘네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졌잖아요. 최저가 있는 경우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 의대입니다. 의대는 뭐 학생부 교과로 의대를 가려고 생각하면 거의 1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 뭐가 있겠어요? 최저가 있습니다. 4합 5나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의대는 최저 기준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4합 5나 이 정도 거의 다 될 겁니다. 이렇게 됐고,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쯤 돼도 쓸 수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국대 죽전이라, 요게 한 학급 석체 5등 이내니까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이게 요거 딱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얘가 꾸준히 5등이 아니라 학교별로 그 보는 과목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르니까 그냥 2.1에서 2.5나 2.6에서 3.0, 그러니까 요 되면 요 뭐 가천대나 이런 데는 뭐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서 쓸 수 있죠. 이런 데도 쓸 수는 있는 건데 이제 붙는 거는 조금 다른 형태죠. 여기 특히 이쪽에 최저 있는 데는 얘들보다 경쟁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크겠죠. 최저를 실질적인 경쟁률로 원서를 쓰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교과 플러스 면접은 여기 요 대학 고려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 고려대, 이화여대. 그리고 여기 고려대는 아마 3합 5, 3합, 그러니까 자연계는 3합 3개 합 5나 3개 합 6, 이 정도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칸 가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낮은 대학들도, 그러니까 뭐 진짜 초반에는 지금 생각하시기에 자기 어머니들 자녀분이 어느 대학, 어느 정도 대학의 수준의 대학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가면 좋겠지만 뭐 요 정도 돼도 갈 수 있는 데는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따 이제 다른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최저랑 적용되거나 다른 형태의 어떤 것들이 끼면서 좀 경쟁률이 되게 낮아지거나 이런 학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7개, 11개 혹은 15개 대학,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은 전체 그 대학 전체의 학생부 종합이 차지하는 레이쇼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합치면 거의 50% 이상 된다.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신이 준비되어졌다, 자신의 학생부가 준비되어졌다면, 준비 안 되면 못 가겠죠. 성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예를 들면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수학 진짜 잘했다거나 수학이 월등하게 잘한다거나 이러면 쓸 수 있는 과가 많아질 수 있고요. 자기의 관심사가 충분히 반영된 그 학생, 그러니까 그냥 성적뿐만 아니라 성적, 동아리, 무슨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그것들이 충분히 학생부에 반영되어졌다면. 근데 이런 얘기 들으셨죠? 전설들. 뭐 5등급인데 중앙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일반고인데. 그런 거에는 혹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아이도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 아이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아이들의 학생부를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생각보다 학생부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모두 다 비슷합니다. 진짜로 학생부 훌륭한 애는 일반고 같은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애들이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한. 그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학생부가 준비되어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서울대 사회학과 쓰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일반 전형으로 그 친구 마지막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친구가 서울대 사회학과를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생이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싶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학교 활동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학업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 학업을 맞추다 보니까 학생부 활동이 충분히 준비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학생이 결국은 시립대 갔죠. 그 다음 표면적 내신 성적으로 학생의 역량을 알 수 없다. 이것도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애가 똑같이 A 학교하고 B 학교가 있어요. 똑같이 98점이에요. 근데 영어가 똑같이 98점인데 예를 들면 A 학교는 표준 편차가 막 28이고 B는 막 4하고 이러면 두 번째 있는 학교 학생이 영어 더 잘한 거예요. 그런 것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교과가 얘의 꿈이나 혹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 얘가 어떤 걸 공부할지와 관련된 성적이 되게 높다거나 혹은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은데 2, 3학년 때 굉장히 좋아졌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학사정관이 말하기를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다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관이 1, 2, 3 있으면 첫 번째 입사관은 여기에 얘가 점수될 만한 걸 빼서 점수를 뽑아서 그걸 점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입사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점수를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넘어가면 그 사람의 관점이 또 다른 게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뽑고 그걸 최종적으로 윗사람에게 보내서 그것들을 인증해서 점수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성적을 한 줄로 세워서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학생을 바라봐서 요런 시각으로도 한 명 뽑고 요런 시각으로도 뽑고 요런 시각으로도 뽑고 요런 시각으로도 뽑는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처럼 한 줄 옛날에 학력고사나 지금 어머니들이 바라보는 수능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관점으로 한 줄로 세워서 뽑는 그런 형태의 전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있죠. 여기 면접.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은 거의 없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뭐 고려대 같은 데 수능 최저 아까 있었잖아요, 어머니. 이런 대학, 이화여대나 이런 데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고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런 데는 면접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그 다음에 요게 어렵죠. 실제는 근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늦었을 수도 있고 안 늦었을 수도 있는데 모든 활동은 교과, 수업과 연계지어서 가야 돼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활동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들이 교과와 연계되어져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내가 금융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아리. 그리고 그 동아리를 찾는 거는 사회교과나 경제교과에서 찾아서 그 학생이 화공 전공하고 싶은데 화학 점수가 되게 안 좋다. 이러면 그 학생은 높은 점수를 받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2 학생은 여기에 신경 써라. 아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초반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쌓은 내신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학생이 저 선생님 이제 내신 포기하고 수능에만 올인할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첫 번째는 그 좋은 학습 방법도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내신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면 교과는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면 얘가 지금 2학년 1학기 기말이잖아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신 신경 써도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다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요런 학생부가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경쟁하는 애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학교 내신 쓰고 내신에 신경 쓰면서 2학기 때부터 적지만 자기 전공할 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좀 쌓으면서 나중에 뭐 학생부 종합 원서 쓸 수, 혹시 또 뭐 수능 성적이 괜찮아서 뭐 최저가 있는 곳에 있는 전형이라면 한번 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이걸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서울대입니다, 어머니.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지금 붉은 표시된 거를 쭉 보세요, 어머니. 요쪽에 붉은 표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수치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어머니? 분위기가 아니라 요 수치가 어때요? 다른 거랑 비교해 보세요. 왜 낮을까요? 왜 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게 서울대 어머니 수시에 두 가지 전형이 있는 건 아세요? 하나가 뭐죠?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 전형. 요게 일반 전형이고 요게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근데 지역균형 선발이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죠? 왜죠? 추천받는 거죠? 학교에 몇 명 쓸 수 있습니까? 2명밖에 못 써요. 전교 1등만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낮죠? 그 다음 고대 볼게요, 어머니. 요게 고대 일반 전형입니다. 요게 경쟁률이에요. 10.77이란 경쟁률이고요. 이게 자료 여기저기 들어가면 약간씩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 추천, 요게 1, 요게 2 전형입니다. 어쨌건 경쟁률이 얘보다 낮죠? 얘는 추천을 받는 겁니다. 추천 받으니까 물론 얘가 뭐든 아니야, 얘가 최저도 얘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화여대는 왜 낮을까요? 경쟁률이 다른 데 비해서. 쓸 수 있는 성별이 여자밖에 못 씁니다. 여자아이들밖에 못 씁니다.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률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 지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저 있죠, 최저. 최저가 있는 전형, 추천 전형, 혹은 특수한 아이들만 갈 수 있는 전형,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다 낮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경희대도 이런 경우 어떤 거냐면 여기 잠깐 보실게요. 요거 동국대 요 전형, 그 다음에 요거 전형, 이거 다 뭔지 압니까? 고교 연계거나 혹은 학교장 추천이거나 이런 전형입니다. 여기도 지금 붉은 표시 안 돼 있는데 국민대 요것도 뭐냐면 요것도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추천을 받는 전형들은 전반적으로 추천을 받거나 혹은 수능 최저가 있거나 혹은 특정한 학생들만 뽑는 전형은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있던 애들은 2018년에도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고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나 쓰지 못하는 전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는 것들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학생이거나 혹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거나 혹은 추천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전형들은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요거죠. 얘네들은 내신 성적이 높다는 겁니다. 어쨌건 요게 아까 그런 전형들의 특징이고요. 요런 거만 이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추천 전형인데 여기서 보실 거는 요 카톨릭 대학입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어머니들이 다 아실 건데
요 카톨릭 대학은 학교당 한 명씩 추천해서 의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서울대 지역균형 요거 한 명, 그러니까 이과 한 명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문계 한 명, 이과 한 명 쓸 수 있는 거고, 고대는 정원의 4%고, 요거 합쳐서 아마 요게 이제 교과 전형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2021학년도부터. 그 다음에 요 수능 최저 다 없고요. 대부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장 추천이나 고교 연계 전형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 기준도 4합, 6 이런 거 최저 쭉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아까 고려대에 말씀드렸죠. 3합 5인데 그 자연계는 좀 다릅니다. 3합 6이고 그렇습니다.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런 최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최저 있는 대학들이 결국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여기 또 자연계는 3합 6 이렇게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게 3개가 2등급이잖아요. 요거 바뀝니다. 21학년도부터인가 바뀝니다. 뭐 어떻게 바뀌냐면 3합 6으로 바뀝니다. 형태로.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바뀌는 거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4합 6이나 4합 7이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인데요. 여기서 어딜 보시냐면 고려대 잠깐 보실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고교 추천이잖아요. 얘네 뭐가 좋죠? 요게 합격자가 요게 뭐냐면 요게 평균입니다. 요게 평균 점수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고려대 2.03이잖아요. 야, 여기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니. 얘네가 여기는 뭐 지원자니까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하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를 볼게요. 인문계를 중심으로 1.5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교육을 받는데 그날 그 교육에서 누가 왔냐면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카메라 끄고 전화기 끊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고려대를 붙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에서 걔네들의 그 내신 성적 분포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야, 2.03인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의 거가 1부터 한 5까지 있다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5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대충 얼마냐면 3점 후반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이 보이시죠, 어머니? 맞죠? 1 플러스 3점 후반 하면 대충 2점 얼마 되잖아요, 어머니. 내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누가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긴 누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1점 초반대 애들은 어느 학교 애들일까요? 일반고 애들일 거고 3점 후반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자사나 특목 애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는 이것도 1.57이니까 뭐 앞에 아주 빠른 애들은 1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2도 있겠죠. 1.57이니까 얘보단 높고 얘네는 일반고의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고 애들도 있겠지만 누구죠? 자사나 특목 애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한양대 보실게요. 잠깐. 한양대도 요 한양대는 있잖아요, 어머니. 뭐만 보냐면 성적표만 내거든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성적표만 내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얘네 학생부 종합인데 이렇게 된 거. 여기 2.05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크냐면 일반고 애들도 있겠고 일반고 애들도 뭐 있지만 이렇게 2점 넘거나 여기 보면 2.79까지 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애들은 자사고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고교 연계 전형은 요 정도 되는데 네오 르네상스는 요 정도 된다는 것은 얘가 얘보다 높다는 것은 여기가 경쟁률도 높겠고, 그쵸? 그리고 얘보다는 얘들이
학생의 성향이 일반고 애들도 물론 꽤 있겠지만 특수목적고나 자사고 같은 형태의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봤고요. 야, 이제 어떻게 수시를 대비해야 될까? 이제 뭐 고3 학부모님들은 없으시니까. 저는 요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언제 제일 많이 오냐면 원서를 어디 써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애들이 어떤 형태가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고 영어가 절대평가 됐을 때 하고 있잖아요. 그 합격되는 추이가 되게 달라요. 되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하도 그것을 예상하고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대학에 전화를 하거든요. 요즘은 대학에 전화를 하면 그때 당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수치를 보여줘요, 걔네들이. 이 점수면 안정권이다, 붙는다 이런 정도 보여주거든요. 몇 % 된다. 그리고 그게 틀린 경우도 좀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추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거의 맞거든요. 추가 합격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막 돈 들이고 어디 가서 컨설팅 받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업 열심히 하고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런 대학에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서 주는 정보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고교 연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입시 결과나 이런 걸 거의 다 공개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6, 9장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친구가 내신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를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능을 잘하는 학생이 다른 전형에도 유리하다.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많다.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겠죠, 아이들은. 그러나 기회는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요 표는 요게 수능 100분입니다. 그리고 요게 1등, 이거 96이니까 여기가 1등급 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표로 인문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 내년 6월에, 3월이나 6월에 이 친구가 이제 6장을 쓸 생각을 할 거잖아요. 6장을 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그냥 적정 2개, 하향 2개, 상향 2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학생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여기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국민이나 숭실 2개 쓰고, 아니면 건국이나 동국 2개 쓰고, 요게 내가 생각할 때 하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정은 한 경희대나 외대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나 성대 요거 2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왜 그렇게 썼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100분위가 96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에서. 내가 예측되는 모의고사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모의고사 점수가 96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향을 여기를 두고 여기를 적정을 두고 여기를 상향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방법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100분위가 내가 시험을 봤는데 100분위가 예를 들면 90이다. 그럼 전 어떻게 할 거냐면 90이라면 여기 90선이잖아요. 여기를 2개 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2개 쓰고 여기를 2개 쓸 거예요. 근데 내가 93이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안 쓸 겁니다. 93이면. 어디 쓸 거냐면 그러니까 수시 말씀드린 거예요. 수시에 어떻게 써야 될지.
요런 데를 3개 쓰고 요런 데를 3개 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요런 데 하나 쓰고 요런 데 4개 쓰고. 왜 그렇게 해야죠,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100분위가 90이다. 90이 나왔어요. 90. 100분위가. 그러면 5% 정도까지 상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제일 위에 하나 더 써보는 거죠. 학생부 교과나 종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 점수가 확실하다면 얘가 나중에 수능을 봤을 때 요런 대학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정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냐면 추합이 되게 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어떤 선거 내가 뭐 96이다 그러면 굳이 여기 뭐 한 개는 써도 나머지는 상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 위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준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전형을 선택할지가 좀 보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내가 내신 성적은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수능을 봤더니 96이나 95 정도 되는 거예요. 100분위가. 그러면 95나 96이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시에서 쓸 수 있는 데는 이 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신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특정 교과나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성향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지향할 수 있는 성적이 됐다. 게다가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 내용이 비교과 내용이라는 활동이 되게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후에 어떤 대학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다 못 쓰니까 한두 개는 뭘 쓰면 되겠어요? 논술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84다. 100분위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84 플러스 10을 하는 거예요. 94.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좀 불안하면 여기 정도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여기 쓰라고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보다는 위로 쓰는 거죠,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 여기 한 2개 쓰고 여기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쓰고 뭐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4니까 94니까 여기까지는 여기 정도 하나 쓰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96이 최고점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90 이상, 90은 100이니까 90은 95. 90대면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면 되고, 여기 여대들, 어제도 어떤 지금 고3 여자애랑 내가 하나 상담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여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여기 또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덕여대 여기 보면 100분위는 얼마죠? 82잖아요. 100분위가 82인데 100분위 82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덕여대라는 학교가 물론 아주 우수한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 다니는데 그렇게 나쁜 대학도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원서를 쓰거나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한테는 생각보다 남학생들보다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하나만, 한 번만 더 볼게요.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과기대. 이거 되게 좋은데, 이게 100분위가 88이잖아요.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인천에 가면 인천 시립대가 있거든요, 어머니? 인천 시립대. 인천 시립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천 시립대가 여기 80 정도 됩니다. 여기 없는데, 여기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계가 많으시죠? 거의 다. 설명을 드리면, 인천 시립대 기계공학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천대 다녀서 인천대 기계공학과를 가면 취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인천대 기계공학과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기계공학과도. 그리고 취업의 질도 상당히 높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물론 기계공학과는 80보다는 높을 거예요. 근데 인천대 지점이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인천대가 요 정도 되는데 이 정도 80 정도 되니까 내가 100분위에 한 80 몇 점 정도 100분위가 된다. 이 정도 맞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라고 생각하면
전형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나 이게 쓸 수 있는 전형이나 쓸 수 있는 대학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뭘 버리면 이름을 버리셔야 돼요. 대학 이름을. 과를 이과 같은 경우는 특히 과가 좋은 과,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뭐 단국대, 카톨릭대, 과천대 여기는 아니고 이건 서울에 있는데 상명대, 그다음 명지대 이런 대학들도 과가 좋은 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인천대를 말씀드리는 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인천대 되게 안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취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연계 그런 좋은 과 같은 경우는 취업의 질도 되게 높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보시고 아까 자연계도 이대는 여대는 훨씬 또 내려갔잖아요. 그쵸? 아까 그 인문에 비해서는 여긴 82인데 여기는 80까지 내려갔잖아요. 어머니.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안도감을 가지셔도 되는 건 뭐냐면 분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모의고사나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대비들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수시를 접근하면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수능이라는 거죠. 수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만 수능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수시를 쓸 때도 조금 더 자신 있고 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지원 순위를 요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관심 있는 대학들이 다 이쪽에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어머니. 여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의대. 그 최근에 보면 의대나 치대는 그러니까 점수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의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모든 한의대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분위 기준으로 95인 정도 한의대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0분위 95를 맞으면 갈 수 있는 한의대도 있다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요. 네, 보실게요. 요거 수시는 얘가 1.1에서 1.5 사이. 그러면 얘는 여기 종합이 다 1순위잖아요. 그쵸? 종합이 1순위입니다. 종합이 1순위인데 그리고 교과가 2순위고 논술이 3순위고 정시가 4순위입니다. 이렇게 표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갈게요. 여기 15개 대학은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대부분 뭐 인하대 뭐 이런 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정도 대학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6에서 3.0 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똑같고 비슷하죠. 여기는 학교의 수준이 좀 달라지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3.6에서 4.6은 순서가 약간 바뀌네요. 적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적성은 어떤 형태의 시험이냐면요. 수능보다 조금 쉬운 형태의 시험이에요. 근데 수능하고 좀 형태는 다른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걔는 뭐만 보냐면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정리돼 있거든요. 자료집에. 국어, 영어, 수학을 보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보고 문제는 약간 사지선다의 단답형 형태입니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언제 지금쯤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성적이 좀 떨어지고 내신도 안 좋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준비합니다. 적성. 그런데 이 적성은 어디 있냐면 가까운 데는 가천대, 서울의 한성대, 수원대 뭐 이런 대학들.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이런 데 적성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대학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님들이 대학의 수준이 막 이쪽으로 올라가 있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서 학생들이 막판에 적성 준비하고 하는 애들도 꽤 돼요. 지금 애들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막판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거예요. 지방 국립대. 어떤 애가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가 상명대 국어교육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물어봤어. 너 얼마 정도 되냐. 걔가 내신이 3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2점, 그러니까 3이에요 거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그러니까 수능은 얼마 정도 되냐. 근데 수학이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국어 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강원대나 혹은 충북대나 충남대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만 하면. 그래서 상명대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걔한테는 거기를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이 지방 국립대도 교육 여건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는 뭐 그렇게 뭐 가까운 거리진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분당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통학하기가 아주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도 여기 정리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했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만 정리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중앙고 30등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머니 몇 학년,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이세요? 몇 등 하시는지 여쭤봤어요. 아이는 어디를 가기를 원하세요? 대학은? 아직. 중앙고 30등은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내신이고, 저는 여기 뭐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볼거 많지는 않은데, 중앙고 30등은 300명이라고 생각하면 10%고, 내신이요. 그쵸? 2등급 정도 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2등급 정도 되는 거고, 중앙고가 서울대를 10명 정도 가니까, 많이 갈 때, 10몇 명 가고, 그 다음에 연고대 합치면, 그래서 중앙고 30등은 한 연고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정도 가지 않을까요? 대충. 아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학생이 중앙고 30등이 연고대 갈 수 있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죠. 얘가 모의고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신도 되게 중요하죠. 내신 기준점이죠. 내신이 막 4되고 이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2점 후반대거나 이러거나, 혹은 얘가 특정 과목에서 되게 뛰어난 성취도를 보인다거나, 혹은 게다가 거기에 다른 어떤 활동이 되게 좋다거나 이러면 원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더 큰 거죠. 더 높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큰 거죠. 어쨌거나 기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100분위를 보진 않아요. 표준을 보는데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고, 제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당 지역의 학생들은 어쨌거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수준들이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꾸준하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성대, 한양대, 서강대 이런 데를 꾸준하게 비슷한 수의 학생들을 몇 년 동안 누적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자체에 대한 이런 고교 평가를 얘가 좋은 고등학교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누적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들을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것도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정도 대학은 요렇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거는 요 자료집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